자, 정의당에서 당 대표에 의한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혜영은 김종철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사실만 이야기해서 당 내부에 징계를 하는 쪽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진보를 표방하는 원내 정당입니다. 자, 정의당은 다 알다시피 2012년 그 총선 직후에 당시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벌어진 각종 선거 부정 사례 등과 관련해서 갈라져 나온 주사파 계열이 아닌 사람, 또 주사파지만은 기존에 이석기류와는 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보 정의당으로 했다가 나중에 정의당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당원 구성원이 매우 다양해서 PD 계열도 있고 또 NL 계열도 있고 유시민의 국참당 계열도 있고 진보 신당 탈당파 계열도 있고 또 원외정당 노동당 탈당파도 있고, 그리고 이 시민단체, 민노총, 이런 여러 모임에서 남은 진보 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드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나름 진보 정당으로 이 제 가치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마는 노회찬의 자살과 또 이 심상정이 대표를 하면서 민주당 이중대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심화됐고요. 그리고 심상정이 물러난 뒤 김종철이 이중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진보 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쇄신하겠다 했지만은 그것 또한 성추행으로 하차를 했습니다. 자, 진보당은 2016년에 지역구 2개, 비례대표 4개, 이번에는 지역구 1, 비례대표 5개로 의원이 6명이 있는 정당입니다. 당원이 6만여 명에 좀 못 미치고요. 당비를 제대로 내는 당원은 한 2만 5천여 명 정도 되지 않나 추정이 되고 있고, 7억 6천 한 500만 원 정도의 정당 보조금이 분기에 들어갔고요. 당비 수입만 해도 2017년 한 해에 40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1년에 당비가 40억 6천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재산 총액이 2억 5천6백만 원이다라고 꼽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종철이 1월 15일 날 장혜영과 식사를 하고 나서 둘이 나와가지고 차량 대기를 하던 중에 김종철이 불시에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서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성희롱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차량 대기 중이라는 말을 주목하는데요. 이 차량 대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사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볼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회사 고위 임원들, 높은 사람들이 밥 먹고 이제 나왔다 하고 기사한테 전화하면 기사는 그 근처에 어디 있다가 차를 갖다 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의원에게서 차량 대기 중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운동권의 권위주의가 그대로 남아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정의당쯤 되면요, 대표가 차량 대기한다? 물론 장혜영은 국회의원이니까 보좌관이 나오지만은 보좌관을 원래 기사로 쓰라고 해주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관행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들 중에 한 명을 기사로 쓰는 거죠. 그럼 기사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 안 써도 그 보좌관을 다른 정책으로 쓰면 됩니다. 뽑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진보 정당쯤 되면 당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김종철이는요. 그러면 김종철이는 차량 대기를 어떻게 하냐? 당에서 김종철이에게 차를 주느냐? 저 이것도 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 차량 대기를 한다라는 이야기, 30대 초반에 장혜영 의원에 대해서 기사가 있어서 차량 대기, 그리고 원외인 김종철도 기사가 있어서
차량 대기를 한단 말이야. 자, 이런 부분들이 기성정당을 흉내낸 거 아니냐. 그러지 않다면 식사 마치고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택시 잡으려고 했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 아니냐. 또 밥 먹고 나서 나 지하철 타고 간다, 나 버스 타고 간다, 아니면 같이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자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대표와 진보정당의 의원이 차량 대기 중에 성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입으로만 진보지 그들의 삶은 전혀 진보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제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저 북유럽의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국회의원들을 자전거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일이 보편적입니다. 적어도 정의당이 지향하는 지금 가치가 북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저는 대충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당에서 기성정당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로 둘이서 밥 먹고 그리고 술 한잔하고 차량 부르고 차가 오는 동안에 기다리다가 성추행하고 이런 부분이요. 좀 너무나 가식적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진보당은 당원들이 당비를 월 만원 이상 낸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당비가 많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당비 1,000원으로 해서 지지당원제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월 당비죠. 이런 이야기까지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비를 현재까지 10,000원을 갖다가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국민의당은 1,000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비가 1,000원으로 추정이 되고 국민의힘당도 최소 당비가 1,000원이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당비가 2,000원이고 정의당이 10,000원 이상으로 당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월 10,000원씩 내는 사람이 27,000명이면 자,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월 10,000원씩 내는 사람이 27,000이면 기억 7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12달을 곱하게 되면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한 30억이 넘을 걸로 보이고 그 중에 당비를 10,000원 이상 내는 사람도 많을 거니까 한 40억대의 수입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의당이 이렇게 당원들에게 과도한 당비를 받으면서 그간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정의당이 그야말로 기득권 국민의동당이나 더불어 거수기당이 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대신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세운 가치가 뭐가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로 노동 문제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인권 문제, 복지 문제 등의 생태 문제 등에도 좀 치중한다 하지만은 사실상으로 정의당이 최근에 가져가는 방향은 통일 문제에서는 NL 주사파와 비슷한 관점을 유지해가고 아마 내부의 민노총이나 좌파들이 정의당 내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이 김종철의 성추행 사건이 외부로 폭로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배진교와 김종철이 대표 경선을 했는데 거기에서 NL과 PD의 대리전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김종철이 PD인데도 원외에서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김종철이 이 사건으로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정의당 내부의 주도권이 교체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결국 정의당은 철저하게 문가리 정권 등장하고 난 이후에 한때 뭐 정의당의 데스노트 이랬지만은 결국 약간의 주장을 하는 척하고 문가리의 독재 관련 법안과 예산들이 통과되는 거수기 역할을 정의당이 수행했을 뿐이고 인권과 교육, 복지, 생태, 노동 어느 부분에서도 정의당이 독자적인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전형적인 이중대 위성 정당으로서 더불어 거수기당의 그냥 앞잡이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서 노회찬이 정의당의 얼굴이었는데 드루킹 일당의 뇌물과 관련해서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살했으니까 덮여졌지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 심상정은 사실상으로 더불어 거수기당 이중대 역할을 수행한 것 말고는 정의당의 변화를 모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그래서 이제 심상정 이후에 새로운 대표가 지금까지의 정의당이 가져온 방향을 벗어나겠다, 이중대를 벗어나겠다고 내세우고 당선된 사람이 김종철이었는데, 그는 여성 젊은 의원과의 식사 자리 이후에 제가 봤을 때 100% 술을 먹었을 거라고 보고요. 차량 대기 중에 성추행을 하는 일을 저질러서 정치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당이 지금 우리 행명 21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주거 정책이 독특한 게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잠식되어가는 한국의 노동 문제에 집착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 보호하자는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이 그야말로 친북 주사로 흘러가는 우리 사회 좌파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문의 대북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기를 했습니까? 자,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정의당이 인권 문제에서 영유아의 학대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요양병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감염되어서 벌어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의당이 앞장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의 가치라는 거는요, 전부 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좀 뭔가 진보적인 척, 시크한 척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냥 패션으로, 문화로 지지받는 그런 가치들 뿐이지, 정의당이 기존의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이 독자성이나 차별성, 또 틈새를 공략하는 부분, 자신들만의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핵심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우리 행명 21마에도 서포 15조라는 가치를 만들어서 그걸 실현하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정의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문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진짜 진보가 바라봤을 때 문 정권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기 정립조차 되지 않은 정당입니다. 이런 정의당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뇌물과 성추행이 난무하고 양심적인 진보조차도 다 문 정권에 돌아서는데 지금까지도 문 정권의 이중대 역할로 충실하고, 이런 정의당이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됩니까? 저는 정의당을 해체할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정의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양심이 있다면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패션으로 정치하는 정당, 그게 정의당입니까? 정의당은요, 진보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정의당은 차량 대기 중 성추행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해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